자, 82페이지 전 시간에 배웠던 기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체크 펼쳤죠. 82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본의 지적대미하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 없이 줄쳐놓고 이치, 그래서 직권 정정이죠. 토지 소유자 경계 면적 나왔네요. 이때는 직권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 이때는 면적을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할 때 정정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의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여기에 대해서는 13회 때 우리가 출제되고 단독 문제로 지문으로 또 한번 출제가 됐네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절으로 표시하거나 붉은 선으로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27회 때 기출이 단독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가로넣기로.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기된 토지. 그러면 등기된 토지, 등기 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선 정보자료. 요 4번은 26회 때 출제되고 15회 때 또 출제된 단독 문제로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4번과 관련돼서 등기된 토지 나와 있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는 사실로서 등기부에 발행한 근거가 아니겠죠. 토지의 표시를 뭘로 고쳐야 돼? 소유자 변경으로 고쳐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5번은 미등기 토지에서 미등기, 가신 가족관계 등록부 대표적으로 신청 정정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축척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절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는 27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특히 축척 변경 절차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놔야 됩니다. 여기에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신청도 가능하고 꼭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 신청, 직권 이렇게 한번 잡아도록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축척 변경이란 지적 소환청이 지적도에 그 지적도를 형광펜 다 가나요. 자, 지적도에서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야죠. 우리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만입니다.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소소로 가는 것은 이거는 축척 변경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의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축척 변경의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 요건은 바로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가로 열고 실체적 요건이다. 그러면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요 축척 변경의 실체적 요건은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Y라는 거죠. 왜 축척 변경을 하는 건가? 그래서 실체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실체적 요건과 관련돼서 84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실체적 요건은 3개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왜 축척 변경을 하느냐? 축척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에 규모가 작다. 그러면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소에서 들어가니까 그 규모가 작아서 형광펜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정밀성 하나 딱 추가해놓고요. 자, 단위의 지번 부위에 서로 다른 줄 쳐놓고 그 밑에다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돼서 축척이 다르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3가지가 바로 축척 변경을 하게 된 실체적 요건으로서 왜 축척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대표적으로 3개가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밀성을 높이고 통일성을 기하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지적도 그렇죠. 지적도의 통일성과 지적도의 정밀성과 지적도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축적 변경의 부분과 대표적으로 축적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 요 딱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 그러면 축적 변경에 자,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바로 절차를 써놔요.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는 이렇게 옆에 사전 절차라고 써놓다. 사전 절차. 자, 사전 절차와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줄을 딱 꺼놔요. 그래서 잘라요.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요. 소유자, 세자, 토지 두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자, 축적 변경의 얼개를 거쳐서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뭘 우리가 숙제했죠? 반, 지, 축, 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A 조건이 있어. 그래서 세 번째, 다만이라고 행간편 닦아놔요. 그러면 기업관위원회에서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 대표적으로 합병 요 키워드를 잡아요. 합병. 그 다음에 니은에 가서 사업시행에서 제외. 그래서 행간편 쳐놓고 요거는 기억으로 나와 있고 요거는 사업시행에서 제외. 사업시행에서 제외되는 거.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축적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이러면 X예요. A 조건이 두 개가 있고요. 합병과 사업시행에서의. 그러면 요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얘네들은 뭐예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요거만 새로이 정한다라는 거.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그래서 면적 요걸 행간편 딱 잡아놔야 돼. 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절차가 이제 되죠. 그래서 1번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축적 변경의 얼개를 거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축적 변경은 지적 소환청은 5명 이하,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축적 변경의 얼개를 거쳐야 된다. 자, 이번에 승인 및 통지라는 게 있죠. 승인 및 통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승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쭉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3번에 축적 변경의 시행 공고에서 시행 공고 줄쳐놓고 공고 두자 딱 공고에다 행간편 쳐놔요. 그래서 20일 이렇게 한번 잡아놔요. 지적소환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 20일이라는 거. 요거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자, 시행 공고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줄쳐놓고 시행 공고 전날로부터 30일 행간편 쳐놓고 경계점 제자죠. 경계점 행간편 쳐놔서 30일. 그래서 설치하여야 한다. 행간편 쳐놔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 경계점 표지 그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점 표시를 했으니까 토지 표시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이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4번 옆에다가 이제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에 대한 하사표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쪽으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고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 변동이다.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때 등기 촉탁. 그러면 축적 변경의 마지막 단계는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이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86페이지로 갑니다. 자, 86페이지 보니까 이것을 한번 보죠. 자,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없이 줄쳐놓고 이때는 네 번째 줄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만 새로 정한다. 리얼은 이것의 경우 면적을 새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축적 변경 청량 결과도에 따라 하고 자,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 행간편 쳐놓으세요. 그럼 축적 변경 전의 면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그러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으로 결정 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전후를 따져 놓으면 되겠죠. 그 정면에서는. 그래서 리얼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축적 변경을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니까 지적 공부 정리를 잠시 아직 완료가 되지 않던 데서 잠시 정지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 자, 7번에 정상금 산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정상금 산정에 대해서 자, 정상금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가 A, B번이 있어. 자, A번은 뭐냐? 허용 범위 이내. 요거는 정상금 처리 절차에서 대표적으로 제외돼요. 단 축적변경위원회가 하자 그러면 해줘야 되겠죠. 자, 조지소유자 전원 동그라미. 계약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면 86페이지 B 옆에다 합의라는 의미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특약이라는 걸 알고 전원이죠.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세요. 자, 문청산 특약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에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숙지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청산금의 이제 금액을 곱해서 쭉 한번 나옵니다. 근데 특히 맨 밑에 니은을 봐봐요. 니은에 관해서 자, 축적변경위원회. 그러면 청산금 처리절차의 조사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7페이지 맨 위에 첫 줄 87페이지 찾았어요. 예. 지적 소관청 행간편. 시행공고일 현재의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원회의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 행간편 잘라요.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줄쳐놓고 제출한다. 그러면 청산금 조사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야. 결정은 누가 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그거는 꼭.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과 축적변경위원회를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고 리얼과 관련돼서는 우리 봐봐요. 자, 리얼과 관련돼서는 공고 및 열람이라는 걸 잡아요. 공고 및 열람에 대해서 15일 요거 행간편 전하세요. 공고 및 열람 그래서 5자, 작성은 5 그래서 하나를 붙여요. 15일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청산금 납부고지. 이제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을 하는데 납부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맨 밑에 기억에서 결정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공고는 행간편. 그래서 시행 공고가 아니라 결정 공고 20일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을 묶어요.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 묶어 두셔야 돼요. 자,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요거는 납부고지 받은 날에서 그래서 6이라고 해요. 납반 6 이렇게 되죠. 요 3개월이 원래는 이제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개정됐어요. 특히 요 니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자주 출제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수 동그라미, 통지 한 날로부터 한, 그래서 수 한 6. 그래서 자,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다음에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납반 6, 그다음에 수 한 6. 그 사이들을 한번 외워두고 자, 납부고지 받은 날이 3개월이 6개월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니은과 디귿이죠. 니을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 돼서 자, 정상을 지급받다가 행방불명이 돼서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럼 법원에다 공탁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공탁이라는 의미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9번과 관련돼서 청산금의 이의 절차. 자,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과 관련돼서. 자, 이의 신청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1개월이라는 걸 잡아주세요. 그래서 1개월. 자, 이의 신청은 누가 제기하느냐? 제기하고 결정하고는 달라요. 결정. 그럼 제기는 이제 지적소관청에다 제기하고요. 제소하고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축적변경위원회라는 거.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아주 감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1개월.
그래서 그 밑에 1개월이라는 걸 행강편 쳐놓고 누구한테 이 신청을 제기한다. 지적소관청 요거 행강편 쳐놓고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10번과 관련돼서 여러분 이제 이 신청도 받아서 여러분 축척 변경을 확정하겠습니다. 확정 공고일이 되겠죠. 자, 10번과 관련돼서 확정 공고일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확정 공고는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 공고 바로 지체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 지체 없이. 자, 확정 공고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둘 거. 첫 번째 이런 측면에서 확인해 줘야죠. 확정 공고는 자, 정상금 지급 또는 지급이 완료된다라는 거죠. 완료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죠. 완료. 자, 즉 확정 공고와 관련돼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지적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확정 공고일이 대표적인 토지 이동 시기라는 걸 잡아야 돼. 그래서 확정 공고 토지 이동 시기. 확정이 됐으니까 어때? 이제 지적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무슨 촉탁을 하게 되죠? 바로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라는 거.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의 변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자, 그러면 축척 변경 확정 공고에서 거기 자 기억에 줄쳐놔요. 청산금 납부미 지급이 완료된 때 줄쳐놓고 이때는 이제 지체 없이 니은의 지체 없이 줄쳐놓고 자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일까지 거기 줄쳐놓아요.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등기 촉탁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축척 변경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올해 가능성이 거진 100%에 육박합니다. 독자적 문제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축척 변경 이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 이원회. 자, 축척 변경 이원회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27회 때 출제됐기 때문에 자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졌고요. 축척 변경 이원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심의 의결 기간이다 하나 써놓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회 때는 간접적으로, 25회 때는 간접적으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회 때는 축척 변경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출제되고 드디어 10년 만에 우리 축척 변경 위원회와 27회 때 독자적으로 10년 만에 출제됐죠. 독자적 문제로 출제된 거. 그래서 이는 경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축척 변경 위원회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줄쳐놓고 5명하고 10명을 잘라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2분의 1. 17회 때는 요 3분의 1로 곤쳤고요.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되며 5명 이면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과 관련돼서는 심의 의결 기간이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척 변경 시행계약, 그다음에 니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정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 정상금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척 변경 위원회에 관련하여 지적 소환청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래서 축척 변경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가. 축척 변경의 승인. 이거는 축척 변경의 승인은 시도지사 업무 범위죠. 반지, 축전 이렇게 한번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게 2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회의와 관련돼서는 간접적으로 중앙지적위원회 관련돼서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또 우리 27회 때 출제됐죠.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요거는 자,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 정족수라는 게 니은에 정해져 있고요. 디귿과 관련돼서는 5일 행강편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그래서 요 5일을 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 7일로 장난을 쳤죠. 그래서 5일 전까지 서면 통지라는 거예요. 자,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청산금 납부미 지급일 때 완료될 때 툭 쳐서 확정 공고일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상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정상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죠. 지적소관청. 이 신청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에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그 다음에 30일 경계점 그 다음에 설치하여야 된다. 4번에 지적소관청 결정 공고 제대로 되어 있네. 20일. 그 다음에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그래서 납반육 수한육. 납반육 수한육.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이 신청기간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죠. 이 신청 짝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적 변경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2절 토지 이동의 신청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윤곽을 잡아놔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이다. 제목 옆에다 적어놔도 되고 위에다가 적어놔도 되고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으로 누가 하느냐?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게 돼요. 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그래서 사업.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관련돼서 자, 5자죠. 그래서 15일이라는 거. 그래서 15일에 신고해 줘야 된다.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 대의 신청은 자, 별표 5개. 대의 신청이 또 우리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대비를 좀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의 신청이 되겠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도시개발사업과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유에 대해서는 배표로 누구한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누가 알도록 토지 소유자가 알도록 뭐 해줘야 돼요? 바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통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과 예 두 말만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A적 정면으로서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대의 신청 이 두 개는 대표적으로 자, 토지 소유자가 알도록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자, 통지해줘야 된다는 걸 이렇게 포맷을 잡아놓고 요 90페이지와 92페이지를 정리해 들어가 보죠. 자, 1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 원칙이라고 써놓고요. 원칙.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로서 이거는 A적 특례이죠. 26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바꿔주겠죠. 도시개발을 시행하면 자, 토지 표시를 갈아표하죠.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래서 지적소관청 이게 바로 26회 때 2.5점짜리가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이동은 토지 행질 변경으로 공사가 준공될 때 행강변천하여 공사가 준공될 때. 자, 가로 3번에 그래서 15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 대상 지역이 특히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줄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가 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죠. 한지라는 것은 강제 처분 플러스
대표적으로 교환을 강제한 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지 처분을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그게 신고서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행각편 다 끊어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이라고 딱 행강변잖아요. 자, 파산이네요. 파산했으면 요거는 이제 대타용을 번해야죠. 대타. 그러면 대타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밑줄을 딱 끊어요. 자, 그 정도 측면에서 확인을 해 두면 되고요.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의 사업 시행자는 해당의 사업 시행자 줄쳐놓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해야 되며 요청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그런 것도 딱 맥을 잡아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기출체크를 우리가 보죠. 그래서 공간정보, 건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 1번은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가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시도지사의 신고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 밑줄 쳐놓고요. 자, 며칠 보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공사가 준공될 때. 그래서 3번은 공사가 준공될 때 포인트. 4번은 며칠이다. 15일이 되고요. 자, 5번 지문은 파산 동그라미 쳐놓고 대타,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행정자, 전형적인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의 대의와 관련돼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대의 신청도 예의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 포함이 아닙니다. 아까 봤죠. 거기다 행강편 쳐놓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별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그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로 1번이 있네. 자, 공공사업이야. 공공 동그라미 사업 동그라미. 공공사업이에요. 그러면 공공사업은 누가 신청을 대의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가로 1번 꼭 잡아놓고 공공사업이 되네. 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여기서 유는 유지가 되겠죠. 유지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과 관련돼서 국가전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애가 뭐냐? 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밑줄을 다 끊어가요. 자,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특히 요 가로 1번과 가로 3번 요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바로 사업시행자가 있죠. 또 하나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인. 여기에서 공유자가 선임한 거기에 대한 딱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없는 경우는 이때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그거 행강편 쳐놓고 4번에 대해서는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민법 404조는 그 자체가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꼭 잡아줄 거. 가로 1번과 가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목 꼭 숙지해 둘 거.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경계 파트하고 대표적으로 경계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죠. 이때도 대표적인 무슨 사업이 나오죠? 자, 공공사업이 나오죠. 공공사업. 자, 이런 의미죠. 우리 이미 정리해뒀으니까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정리하자고요. 자, 이렇게 있죠.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A적으로 간통하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학사 공도가 있었죠. 이때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우리가 나왔었죠.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유가 이때는 유지였죠. 똑같은 원리로. 자, 두 번째는 여기 대의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죠. 대의 신청.
대의신청.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이때도 공공사업이 있었죠. 공공사업. 여기는 이제 학철수, 천재구, 유도 똑같죠. 자, 세 번째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합병에서 나왔죠. 합병에서 대표적으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 합병 대상 토지 지목.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에 사용되는 지목으로서 대표적으로 학철수, 자, 천재구, 유도, 공장체. 여기는 세 개 지목이 더 추가되죠.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여기까지는 갔죠. 유가 유지,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래서 우리 합병과 관련돼서 지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자, 경계 분할로 해서 학사공도, 공공사업에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대의신청에서 공공사업,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우리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으로서 자, 11개 지목이 있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이 측면에서 가로 1번하고 가로 3번 정리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꼭 정리해 줄 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적으로 가장 이제 우리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재윤치 문제죠. 1번에 민법 404조 채권자 대의. 2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주차 전용 이런 거는 없었죠. 3번에 국가 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사업에서 학전 국어 유지 요거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 대의신청의 전형적인 샘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면 검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 93페이지 지적정리 제3절 지적정리가 있네요. 자,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그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첫 번째. 자, 크게 이제 사실관계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정리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 정리.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걸 기억해 두고 지적소관청.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바로 얘네들이 하죠. 등기소, 등기관이 정리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은 뭘 중심으로 하느냐? 바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 자, 대장이라는 정점은 대장 그러면 저 앞에 사실관계, 등기부는 저 앞에 권리관계 정리.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번이 바뀌었다. 지번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의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정리죠.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는 이쪽이 먼저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이거를 등기를 필했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 요거는 뭐예요? 바로 등기 촉탁 제도. 요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로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의 공통점은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바로 직권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정이 돼. 직권 정리, 직권 정정. 얘가 등기해주면 직권 등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직권은 항상 통지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 파트를 정리해주면 마무리가 돼 가겠습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요약집을 정리해보자고. 93페이지입니다. 자, 지적 공부 정리, 그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장을 넘겨서 정리 방법이 나오네. 자, 94페이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성 한정, 이와 같은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다가 딱 밑줄을 그어놔요. 좌측되고. 자, 토지 이동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행강편을 전하여 작성하고.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권리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행강편 딱 그어놓고 요 정리 방법과 관련돼서 그 위에다 이렇게 정리 방법 위에다가 자, 그 위에다 뭘 써냐면 이렇게 써놔요. 결의서. 그래서 대표적인 보고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보고적 효력. 그래서 정리 방법은 자, 토지 이동이 변동했으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런 소유자가 변동됐으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소유자, 토지 소유자 정리 요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가로 1번입니다. 요거 소유자, 지적공고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그래서 소유자 변경 행강편잖아요. 소유자 변경 권리죠. 그러니까 권리가 따라붙어야 돼. 그러면 그 뒤에 등기 간서 살짝 줄잖아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딱 치고 나가죠. 다만 A적으로 신규 등록 줄쳐놓고 신이라는 것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지적서 한 장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렇게 포인트 잡아서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은 꼭 한번 읽어 두셔야 되고요. 가로 2번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기 이제 토지의 표시가 되겠죠. 자,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실은 지적소관청이 힘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다르다고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불부합 통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토지의 표시, 그럼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걸 딱 동그라미 쳐놔요.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건설에 통지하여야 된다. 통지 행강편 쳐놓고 그걸 밑에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불부합 통지. 자, 4번입니다. 자, 4번이 참 요거 잘 해놓으셔야 돼. 고전치가 문제로서. 요 4번은 지적소관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꼬리표를 붙여서 의심이라고 써놔요. 의심.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조사해봤더니 명백히 달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으로. 그래서 다시 와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래서 거기에다 행강편 딱 잖아요. 가로 4번의 5번째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다시 자르고 토지 소유자 행강편 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럼 부탁적으로 나와야지.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행강편 딱 잖아요. 자, 두 군데가 포인트. 자동적으로 잡아내죠. 요 조문 구조를. 자,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 가서 95페이지 수수료는 무료다. 거기에다 민주를 딱 깔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관계 정리. 자, 사실관계 쭉 빠집니다. 이쪽으로 빠지고요. 이쪽으로 대장. 그래서 이렇게 무슨 촉탁. 그래서 등기 촉탁. 이게 바로 95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네.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사실관계 변동이라고 써놓고요. 이렇게 원칙이라고 써놓고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또 해갖고 조심할 거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신규 등록
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왜?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 이거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등기 촉탁사유와 관련돼서 외울 필요가 없겠죠. 자, 95페이지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등기 촉탁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토지의 표시 줄쳐놓고 kum축쳐서 어디로 갑니까?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 촉탁 사유가 됩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했어. 그러면 지적소관청 밑에다가 지적소관청이 했죠. 그러면 소유자 모르죠. 그러면 등기 촉탁은 여기 밑에 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통지 부분으로 해서 통지 대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지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상과 관련돼서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소관청 살짝, 토지의 표시 살짝,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살짝 줄쳐놓으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거 줄쳐놓고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예요? 자,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그 세금하는 면세 근거의 규정이 됩니다. 세금도 국가가 이 규정이 없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 대표적인 면세 근거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기출체크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통 등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겠죠. 사실관계 항상 정리해서 사실관계는 지적소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 촉탁.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부 선등기 후 대장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등기필 통지 대상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정리의 통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 지적정리 등 지적정리의 통지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 이제 96페이지 4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4번 나와 있죠. 자, 통지가 뭔지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통지가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알려준다. 자, 두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토지 소유자가 모른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경우니까 뭐예요? 이때는 통지 대상이 되죠. 자,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통지 대상.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소유자 신청이 있겠죠. 소유자 신청. 자, 요걸 함으로써 그러면 통지 대상 9개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주로 소유자가 모르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밑에서 두 번째 직권이라고 써놔요. 지적공무를 등록하거나 누가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무를 복구 또는 말소할 때 누가 지적소관청이 등기 촉탁을 했죠.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니까 툭 치니까 직권. 그래서 자, 직권으로 그래서 통지하여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을 가봐요. 2번에 대해서 자, 2번에 대해서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2번은 다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미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한번 배웠죠. 통지. 자, 통지 간주는 통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동그라미. 없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 행강편,
공보 행강편 또는 행강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고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의 보고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요건 이제 시군구 16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했고요. 그래서 시군구가 그 당시에는 시도였었어요. 그래서 시도의 공보 이러면 들리죠.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지 간주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바로 이번엔 이제 통지 시기. 요 통지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여기에 계속 연타로 출제되다가 우리 자 27회 때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통지 시기. 요거는 딱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통지 시기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죠. 그 옆에 자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 줄쳐놓고 그 밑에다가 요 말은 결론적으로 줄쳐놓고 그 밑에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네요. 그래서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이번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대. 그러면 요거는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여기는 이제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렇게 현장이 되네요. 자,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 자, 등록한 날로부터 이때는 7일이 돼요. 그래서 7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소에 알려주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다. 지적 공부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표적으로 며칠 7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등록 전환 토지 이동. 여기는 잘 봐요. 토지 이동 시기. 여기는 통지 시기입니다. 자,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시기는 60일이죠. 60일. 그렇죠?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자, 등록 전환은 등기 촉탁 발생이 하죠. 그래서 15일이 됩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7일이 돼.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시기, 통지 시기 그렇게 한번 정리를 딱 결정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97페이지 통지 시기.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 그러니까 자, 15일. 토지 표시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체크로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서 좋은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나왔네요. 지적소관청이 줄쳐놓고 직권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좋아요. 10일이 아니라 7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응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지문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정보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할 경우 해당 토지소에게 통지한다. 지적소관청 특징은 직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자, 5번 지문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가별은 지적공부와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직권, 그래서 통지 상호 연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뭘 우리가 살펴봤죠?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절대 안 틀리고요.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됐으면 빨리빨리 봐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암기 패턴도 다 정리해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 이동을 완벽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리해서 머릿속에 자꾸 재생 테이프를 돌려둬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공인중개사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까먹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숙제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